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마음은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잘 지내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갑자기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몸은 움직입니다.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영상은 병을 진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신호를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문제를 고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의 마음 신호를 함께 읽어보는 공간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힘든 건 문제가 있을 때라고.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조건이 있어야 힘들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힘들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나약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마음은 문제가 없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몸은 나중에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버텨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고 가족을 지키고 마음이 무너져도 일단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신호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아이들은 떠났고 일은 줄어들었고 책임도 가벼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버틸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런데 그 목표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미래는 이미 많이 와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건 나쁜 일이 생겨서 오는 공허가 아닙니다. 목표가 사라져서 오는 공허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원할 때 힘이 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사라지면 힘도 같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직장, 아이의 성공. 그런데 나이가 들면 원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바라던 평화가 왔는데 마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목표를 잃으면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는 그 이유들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할 일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려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는 잘 됩니다. 그런데 끊고 나면 다시 허전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만 이런 건가?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이를 살아본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쯤 겪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가 힘드세요? 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애매합니다. 특정한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보세요. 나가서 사람이라도 만나세요. 이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조언하는 사람은 선의로 말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뭔가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삶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 전반부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고 달리는 동안 삶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의 구조는 다릅니다. 목표가 줄어들고 달릴 곳이 불명확하고 채워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전반부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그런데 머리는 아직 옛날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피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면 몸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신에 피로가 쌓입니다. 이건 몸의 피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지칩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지쳐도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귀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니 불편합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이제 혼자 있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관계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상적인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만남이 오히려 피곤합니다. 이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남들도 다 비슷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혼자만 힘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 전반부에는 바깥을 향해 달렸습니다. 성취를 향해,
인정을 향해, 목표를 향해.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는 방향이 바뀝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건 그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봐라.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안을 보는 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안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후회, 아쉬움, 채워지지 않은 것들. 그래서 계속 밖을 봅니다. 바쁘게 지냅니다. 생각할 시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멈춰라. 돌아봐라.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 신호가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공허로 나타나고, 이유 없는 피로로 나타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인생 전반부의 속도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속도가 아니라 적절한 속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도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게으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휴식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슬프면 슬픈 겁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겁니다. 공허하면 공허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자극에서 거리를 두세요. 뉴스, SNS, 자극적인 영상들. 이런 것들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더 많은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세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야 자기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나와 친해지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신호를 무시해왔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끔씩 떠올리기만 하세요. 답은 천천히 스스로 찾아집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은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고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쳤습니다. 부족하면 채웠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는 고치는 살보다 이해하는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들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 삶이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멈춰서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재촉을 내려놓으세요. 평생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도 된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만큼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믿어도 괜찮습니다.